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네, 지금 미국과 한국, 세계 다 공통적인 탑뉴스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고요. 그 내용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아침 방송이 끝나고 나서 속보가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 어떤 분께서 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라고 합니까?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그 얘기도 뒤에 말씀드리죠. 일단 좀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것 하나와 또 미국 사람들의 경제, 다른 선진국과 좀 다른 그런 부분에 관한 뉴스부터 두 가지 아이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방 하원 의장 선출은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짐 조던이라는 오하이오주의 프리덤 코커스를 만들었고 초대 의장이었던 지금은 법사위원장을 지내고 있는 짐 조던이 어제보다도 2표 반대표가 더 많았습니다. 한 사람은 오늘 투표를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어제는 200표 대 20표였었는데 오늘은 이제 199대 22표, 반대가 22표로 2표 많았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은 어제와 변함없이 전원이 212명이 민주당의 그 하원, 그 원내대표에게 하원의장 자리를 하고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짐 조던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그다지 많아 보이지는 않는데 짐 조던 의원이 포기하지 않고 내일 다시 투표를 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 의사봉은 의사봉으로 뭔가 안건을 통과시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다시 임시 하원 의장 대행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임시 하원 의장 대행에 대한 어떤 그 분위기 같은 것들이 이 사람이 임시 하원 의장 대행뿐만이 아니라 그냥 임시 하원 의장을 해야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패트릭 맥킨리 노스캐롤라이나 주고 나이는 젊은데요. 47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보니까 10선 의원이나 했네요. 29살 때부터 굉장히 일찌감치 정치를 했고 그리고 아들 부시 대선 캠페인에서 이제 어떤 일을 했으며 노동부 장관의 특별보좌관을 한 사람입니다. 제일 그 유명한 게 의원들 사이에서도 나비 넥타이 메고 다니는 거고요. 재정적으로 굉장히 보수주의자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임시로 민주당과 합의를 끝낸 뒤에 하원 의장을 하게 된다면 세금 인상에는 투표한 적이 한 번도 없다. 10년 동안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의장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부자에 대한 엄청난 세금 감면을 했잖아요. 그때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그런 사람이고요. 어쨌든 만약에 패트릭 맥켄리가 공화당 의원들의 힘을 받고 민주당이 뭔가를 협의를 해서 임시 하원 의장으로 대행을 맡는다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한 의회에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할 수 있는 안을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안건들을 처리를 할 것 같고요. 일단 내일 한번 봐야지 되겠습니다. 내일 세 번째 짐 조던을 후보로 한 연방 하원 투표가 있습니다. 오늘 경제 뉴스 하나 지금 나온 것을 보면은 이건 이제 미국과 그 각 나라에서 미국 사람들이 과연 그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은 알아둬서 나쁠 것 없으니까 전해드리겠습니다. 3년에 한 번씩 발표되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미국 가정의 주식 보유율이 역사상 최고랍니다. 이게 이제 소비자 금융조사를 이제 다 이렇게 했어요. 미국에서 이제 미국 가정의 재정 그 상태에 대한 가장 그 권위 있는 조사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이 그래프 한 번 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은 결국은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다른 선진국인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캐나다보다도 훨씬 많다 하는 거거든요. 3년에 한 번씩 연방준비제도가 특별히 이제 이 포커스를 맞춰서 조사를 하는 그러한 것인데 보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미국 가정의 2022년 지난해입니다. 58%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주식 투자를 했답니다. 여기에 이제 뮤추얼 펀드도 포함되고요. 여러분들 뭐 은퇴연금, 401k 여러 가지 아니면 개인 주식 요즘 라비노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 것들을 전부 포함을 해서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미국이 많다 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닷컴 붐 시절, 뭐 2008년 그 이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2008년, 2009년 그때 최고점이 얼마였냐면 미국 가정의 한 53%가 주식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58%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주식을 투자하는 미국 사람들이 늘어났는가? 이게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면은, 9.11이 아니라, 코비드 19 때 사람들이 집에 있었잖아요. 집에 있으면서 뭔가를 하기는 해야지 되는데, 집에 있었을 때 스포츠를 전에는 많이 봤는데, 코비드 19 때문에 스포츠가 몇 년 동안 하나도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스포츠를 보는 대신에 사람들은 스포츠 도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들. 아무튼 스포츠 도박. 그래서 처음으로 스포츠에 열광하던 사람들이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스포츠 갬블링으로 눈을 돌렸다는 것. 그리고는 이제 젊은 그 트레이더들을 대상으로 한 라비노처럼. 라비노는 저는 최근에 아주 오래전에 이트레이드를 만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주식을 활발하게 투자하거나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뉴스를 하니까 이런 것을 다 해봐야 되잖아요. 라빈훗도 어카운트가 있는데 저는 오래전에 이 이트레이드로 개설을 하고 해보고 했기 때문에 이트레이드가 훨씬 편하거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라빈훗이 편하다고, 라빈훗이야 직관적으로 팔고 살고 이것만 해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뭘 좀 봐야지 마음이 편한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른데, 라빈훗이라는 간단한 이런 그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특히 휴대폰을 사용해서 라비노스로 투자를 하는 그런 것이 많은 도움을 된 거죠. 이런 앱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젊은 주식 투자가들도 많이 늘어나서 일종의 뭐 문화처럼, 나이 드신 분들도 요즘에 라비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요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캐시를 넣어 놓으면 라비노시 가장 이자율이 높습니다. 4.9%예요. 그냥 가만히 넣어 두기만 해도 어카운트에 일반 은행보다 훨씬 높은 편이죠. 그래서 이제 코비드 시대에 스포츠 갬블에 관심을 갖던 사람, 그리고 라비노트 같은, 라비노트는 벌써 그것이 시간이 꽤 된 것 같네요. 2021년 1월 달이었네요. 뭐 게임샵에 대해서도 뭐 전문가들이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하니까 소비자들이 그냥 확 몰려서 살리고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 많았었잖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제는 그 주식 보유가 늘어났다 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라는 칩 엄청 내려갔잖아요. 어제 한 4.5% 정도 내려가고 오늘도 3% 이상 내려갔던데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이런 칩을 만드는, 이것도 아주 뭐 하이엔드 칩이니까. 그런데 중국에 수출하는 것에 어떤 규제를 많이 두는 발표를 했잖아요. 17일, 어제 맞죠? 17일 날. 그리고 나서 이틀 사이에 거의 8% 아니면 8% 조금 넘는 그 정도가 빠졌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럴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뭐 트위터라든가 아니면 뭐 일론 머스크라는 아주 안정적이지는 않는 CEO가 운영하고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좀 변동이 있죠. 어쨌든 사람들은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지금은 미국 가정의 58%가 반이 넘는 숫자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거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오늘 미국의 세 개의 핫 뉴스를 전합니다. 제가 좀 전에 방송하면서도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는데 아랍에서의 시위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침 뉴스에서 전해드렸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에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었죠.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라.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을 국민을 구분을 해서 가자와 서한 지구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국민을 위해서 1억 달러를 미국이 지원한다.
뭐 그런 것,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병원에서 폭발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숨졌는데 그게 다른 팀의 책임인 것 같다. 당신, 이스라엘 책임인 것 같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6시가 되기 조금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6시 그 즈음입니다. 현지랑 시간 차이가 10시간 앞서가니까요. 이스라엘 쪽이 로스앤젤레스 쪽보다. 그랬는데 그 얘기를 대통령이 하고 나서 뭐 기자들이 좀 질문도 하려고 하는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그 말은 국방부의 데이터를 보고했다 했는데 몇 시간 뒤에 국가 안보위원회의 대변인이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초기 정보 평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책임이 아니다라고 미국은 일단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초기 정보? 머리 위에 그 사진, 또 뭐 요격 같은 것, 오픈소스 전문가, 아니 요즘 뭐든지 다 오픈소스로 공유들 하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그 이미지에는 말하자면 주차장도 새까맣게 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이 뭔가 공습을 하면은 그 공습을 한 그 폭탄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무슨 어떤 구멍이 뻥 뚫린다든가 분화구 같은 이런 게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 거는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하마스와 같은 계열인 이슬라믹 그 지하드 조직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쏜 그 라켓이 실수해서 그렇게 병원으로 떨어져 버린 거다. 그게 이제 그 지하드의 라켓이다. 이렇게 미국은 일단은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 같은 결론에 대해서 아랍 세계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일단 서로가 지금 감정의 골이 너무 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코노미스트는 아마도 지하드가 쏜 라켓을 뭐 이스라엘이 요격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도 얘기하고, 지금은 이제 초기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뭔가가 나올 것 같지만, 정확하게 결과가 나와도 서로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이 케이스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의 외무장관도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1억 달러를 가자와 이 서한 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을 위해서 기부를 한다면서 벤자민 네탄야후와 1시간 넘게 대화를 했잖아요. 회담을 한 거죠. 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용납을 했다. 그 가자지구 남쪽에 있는 국경, 그 이집트와 아주 좁은 국경이 있는데 그 국경을 열어서 거기서부터 가자지구로 여러 가지 정말 인도주의적인 차원, 사람들이 깨끗한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탈수 상태로 숨질 수 있는 그 정도라고 하잖아요. 지난 첫 번에 그 하마스의 공격은 지지난주 토요일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초기와 조금 달라진 입장입니다. 이스라엘을 지지는 하는데 그 같은 야만적인 공격을 받았으니까 하마스를 물리칠 것도 미국이 지지를 하긴 하는데,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을 구분해야지 된다는 얘기를 이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의 미국에서는 훨씬 전부터, 이 발생 초기부터 이런 말씀을 전문가들의 보는 그 안목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고요. 예를 들면 뭐 뉴욕타임즈의 토마스 프리드먼이라든가 아니면 워싱턴 포스트의 그 맥보트 씨라든가 그 밖에 많은 뭐 애틀란틱의 전문가라든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시차적으로 전문가가 먼저 왔고 그 가운데는 주이시도 많습니다. 뭐 러시안도 있고요. 전문가에서는 아랍계도 있고.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조금 이제 늦게 그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트럭 20대 분량의 어떤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물량이 지금 가자지구로 들어갈 거다.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이스라엘 국민들에게도 얘기를 하고 네타냐후와도 회담을 하고 다시 에어포스 1을 타고 돌아오면서 기자들에게 한 얘기거든요. 시시 대통령과도 통화를 한 30분 정도 이집트 대통령과 했다고 하고, 어제 이 사건 때문에 시시 대통령이나 요르단의 압둘라 킹이나 아니면 그 아바스 팔레스타인 그 서한지구 자치정부 수반이 전부 요르단 암만에서 바이든 대통령 지금쯤이면 만나고 있어야지 될 시간일지 모르겠어. 전부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퇴짜 맞고 만나지 못했는데 대신에 이제 미국으로 오는 비행기에서 전화를 서로 통화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국경을 개방하는데 이스라엘도 이집트도 동의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길도 지금 뭐 많이 그 공습하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보수를 해야지 되고 트럭이 다 통과할 수 있도록 움푹 들어간 곳도 채워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경고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이 같은 국민에게 돌아가야지 될 물품을 하마스가 훔치면 빼돌리면 그게 하마스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적인 주장만 하는 그룹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국제사회가 더 이상 지원하지 않을 거다. 그럼 하마스가 돈을 크게 버는 것도 아닌데 어디서 그 팔레스타인 국민들을 먹여 살리나요? 그런 일들. 그리고 적십자사로 하여금 지금 잡고 있는 인질들을 모니터할 수 있도록 이건 이제 네타냐후도 주장하고 바이든 대통령도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침 뉴스에서 살짝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라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를 향해서 말을 하는 거죠. 미국도 9.12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그 뒤에 아프가니스탄을 쳐들어갔죠. 이라크도 쳐들어갔죠. 20년 동안 돈 엄청 들이고 전쟁을 했고 수천 명의 미군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뒤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지난해 8월 달에 철군할 때 얼마나 미국이 초라했습니까? 그리고 철군 이후에 탈레반의 여러 행태를 완벽하게 예상하지 못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당시에 해야지 될 일들도 했고 했지만 그렇지만 계산을 잘못한 것도 많다. 9.11 테러 이후에 우리 미국이 저질렀던 것과 같은 실수를 이스라엘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이 전략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지 감정적으로 너무 분노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우파에게 얘기를 한 거겠죠. 네탄야후를 포함을 해서 충격, 고통, 분노, 미국도 다 겪어봤다. 그 당시에 거의 3천 명이 숨졌잖아요. 근데 그 모든 분노, 무슨 충격, 고통 이런 것을 소모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 물론 정의가 이루어져야지 되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대응을 할 의무도 있고 뭐 권리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그 분노에 너무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의를 추구하는 건 맞는데 동시에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전쟁을 할 때 선택은 언제나 명확하지 않은 거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지상군 뭐 들어가는 것이 어느 정도 연기될 수도 있겠죠. 연기가 되면은 그 사이에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뭔가를 좀 추스리고 대비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도 오늘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대다수는 하마스를 지지하지도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했나요? 아무튼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벤자민 네타냐후보다 훨씬 바이든 대통령을 더 좋아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도 저는 조금 느꼈고요. 우선 뭐 거리에 뭐 바이든의 여러 포스터가 돼 있다던가 그런 것들도 그렇고 우선 미국 내부 문제부터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사당 안팎에서 오늘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초기와 많이 달라진 겁니다. 이스라엘 그룹들도 많이 가담을 해서 이스라엘 그룹이라고 해서 전부 무조건 이스라엘이 옳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미국에 있는 그 주이식의 아메리칸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Jewish Voice for Peace 그리고 그 밖에 무슨 뭐 If Not Now라든가 이런 단체에 소속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금은 이스라엘이 보복하고 전쟁할 때가 아니라 휴전할 때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24명의 랍비도 그 안에 있었다고 하고요. 3명이 체포가 됐어요. 원래 의사당 안에서는 시위를 할 수 없는데 불법으로 시위한 그런 불법 시위 혐의로 체포된 3사람은 기소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처럼 대규모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그 방문자들을 문을 하나로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안을 했고 울타리도 이렇게 쳐놨습니다. 지금 의사당 그 내부에서는. 그런데 여기도
마조리 테일러 그린과 같은 조지아가 지역구인 연방 하원 의원이 막 시위하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라. 지금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야지. 무슨 휴전은 무슨 휴전? 이렇게 아주 막 비꼬고 들어가는 그런 장면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 중국이요. 우리가 좀 휴전을 어떻게 중재를 해보겠다. 중국이라든가 무슨 뭐 또 어디가 있죠? 뭐 터키라든가 뭐 이런 많은 국가들이 약간 뭐라고 할까? 약간이 아니라 상당히 독재의 성격을 띤 국가들이 최근에 무슨 분쟁이 있거나 할 때 우리가 중재하겠다 하고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중국에서는 1대1로 10년 기념 포럼이 열린다는 것 아침에 말씀드렸고요. 그게 이제 시진핑과 푸틴이 서로 스포트라이트를 동시에 받으면서 미국을 견제하고 대한 세력으로 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왕이 외교부장이 지금 중동 전역에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전화를 해서 이스라엘이 너무 집단적인 처벌을 한다. 하마스가 공격한 것으로 왜 가자 주민을 공격을 하느냐 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아랍 지구에서 어떠한 것을 이렇게 신임 같은 것을 얻기 위한 뭐 소프트 파워를 활용을 하는 거죠. 지역의 평화 중재자로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민간인에 대한 어떤 그 야만적인 공격 행위는 비난하면서 하마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스라엘 쪽에 더 가까이 갔잖아요. 오늘 조금 그 바이든 대통령의 태도가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그것과는 중국은 반대인 거죠. 하마스 쪽 마찬가지예요. 그 러시아도 그리고 하마스도 이번에 1대1로 10년 포럼에 참여한 국가 130개국에 포함됩니다. 하마스도 정당이기 때문에 뭐 세계 인구의 4분의 3, 또 부의 뭐 반 정도가 다 합치면 그렇게 된다잖아요. 워낙에 중국의 1대1로에 이렇게 저렇게 개입이 된 국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왕위가 가능한 한 빨리 국제평화회담도 소집을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도 통화를 하고 이스라엘의 행동은 지금 자위권을 넘어서 이건 인권을 침해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외무장관과 중국의 외무장관이죠. 말하자면 왕위도 두 개의 국가를 지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사실은 뭐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 살면서 독립하고 뭐 약속하고도 팔레스타인의 땅을 주지 않고 계속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촌을 세워서 야금야금 더 늘려가는 거잖아요. 이거에 반대하는 거죠. 이 중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면 아랍 국가가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중국 외교부장이 이란 외무장관과 통화한 것도 당연하고요. 아무튼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가서 잠깐 있다 왔는데 이스라엘 국민은 벤자민 네탄야후보다 바이든 대통령을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은 인기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도 이스라엘 국민들이 벤자민 네탄야후에 대해서 신뢰도 많이 떨어져서 시위도 하고 엄청나게 시위하고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에 어제와 오늘 그 방문 목적도 약간 이제 이스라엘 수정되고 하면서 팔레스타인 쪽도 약간 이렇게 그 사람들도 어떠한 그 권리를 누려야지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강대국, 다른 경쟁자, 지금 베이징에서 시진핑과 블라디미르 푸틴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왕위 부장이 어떻게 다른 나라에 전화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까지 다 주시하면서 중동에서의 외교 관리를, 위기 관리를 바이든 대통령은 하는 게 뭐 너무나 지금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려면은 의회에서 빨리 하원 의장을 선출을 해서 이스라엘에도 돈을 주고 또 팔레스타인 가자와 서한에도 돈을 주고 우크라이나에도 돈을 주고 해야지 되는 게 미국인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지금 중동에서의 이 위기와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 전쟁 두 가지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바이든의 생각이고 봐야지 되는 거죠. 지금 시위는 엄청 어제보다 더 격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